그 이전에 사실 저희가 간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에 5년 생존율이 대략 한 10%가 안 된다라고 봤는데, 최근에는 이런 면역 항암제가 등장하고 이런 이중 면역 항암요법 중에서 5년 생존율이 약 20%를 보이는 그런 장기 생존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특별히 금기 사항이 없는 이상은 사실 그런 뭐 이중 면역 항암요법은 다 이제 하실 수가 있고, 이상 반응 빈도가 좀 낮기 때문에 고령 환자나 이런 경우에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암센터 간담도 췌장암센터 소화기내과 주로 간암을 진료하고 있는 김보현이라고 합니다. 간암은 보통 이제 다른 질환과는 조금 다르게 원인 간 질환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주요 원인은 B형 간염이고요. 간염이 보통 이제 그런 그 만성 간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간경화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 상황 간경화로 넘어간 다음에 간암이 생기거나, 아니면 사실 간경화 없이도 그냥 그 상황에서 또 간암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간암 환자들의 한 60에서 65% 정도가 B형 간염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이제 C형 간염하고 연관되어 있는 경우도 한 10% 정도 되고, 알코올성 간 질환이 또 이제 원인이 되는 경우가 한 10에서 15% 정도 되고, 또 최근에는 대사 이상 지방 간 질환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흔히 지방간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경우와 또 연관되는 경우도 한 10% 정도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런 대사 이상 지방 간 질환과 연관된 경우들이 점차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은 본인이 그 만성 간 질환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있는 게 우선 가장 핵심이고요. B형 간염이 있냐, C형 간염이 있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는 것도 물론 혈액 검사로 알 수가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보통 이제 그런 만성 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그 정기 검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주로는 이제 혈액 검사, 그런 이제 종양 표지자 AFP라고 하는 알파테아 단백이라고 하는 그런 종양 표지자와, 핵심이 되는 거는 초음파, 간 초음파 검사를 해서 간에 암을 의심할 만한 결절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요거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암은 간암 자체로도 사실 이제 그 종양이 뭐 치료하기 쉽지 않은 면도 있고, 대부분의 그런 간암 환자들이 만성간 질환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암 환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두 질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간질환은 간질환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 사망률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만성간 질환 자체가 사실 암이 없어도 이게 이제 간 기능이 저하되고, 아니면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런 간경화에 대한 합병증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 질환 자체로도 이제 사망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암까지 더해지니까 그만큼 배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간암은 사실 이제 병기를 따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분류하기로 1기에서 4기까지 이제 분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BCLC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0, A, B, C, D 이렇게 이제 나누시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간암의 특이적인 병기인데요. 그래서 어느 경우나 사실 초기에 이런 이제 조기에 해당하게 되면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수술은 간 절제를 의미를 하고요. 간 절제를 받거나, 아니면 아주 조그만 경우 한 3cm 이하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고주파 열치료술이나 아니면 극초단파 열치료술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 있고, 보통 단일 결절인 경우에 이제 그런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간 기능이 조금 같이 저하되어 있다거나 그러면 초기에 간이식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여러 개 다발성 간암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근치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비근치적인 치료라고 얘기하는데, 비근치적인 치료는 보통 간암에서 기본적으로는 경동맥 화학 색전술,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 혹은 이제 항암 치료 또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혈관 침범이나 전이가 없는데 그냥 병변 자체가 다발성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동맥 화학 색전술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고, 좀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은 한쪽에 이제 국한돼 있거나 이렇게 되면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을 최근에 받으시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암 치료나 이렇게 하시게 되는 경우는 보통은 혈관 침범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에 이제 그런 전이를 같이 동반하게 되는 경우, 좀 더 진행된 경우죠. 그럴 때 이제 면역 항암제나 표적 치료제를 이용한 그런 전신 치료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최근엔 사실 그런 면역 항암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성적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다른 데 혈관 침범이나 전이가 없어도 이런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 그런 좀 데이터들이 조금 더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같이 이제 보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좀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사실 아주 작을 때 수술이나 그런 고주파열 치료술이 좀 어려운 경우가 또 간혹 있거든요. 그럴 때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 이외에 다른데 뭐 전이가 있다거나 이럴 때 같이 하기도 하고 혈관 침범을 동반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또 같이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사실 면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뭐 감기에 걸리거나 뭐 이래도 면역으로 뭐 이겨냈다라거나 이런 건데 이제 면역은 자기가 아닌 다른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물리치는 힘이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면역항암제라는 거는 그런 본인의 그런 면역 기능을 어떻게 보면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암세포들은 또 나름 똑똑해서 이런 면역을 회피하는 기전들을 갖고 있습니다. 면역항암제라고 하는 거는 그런 회피하는 기능을 또다시 이제 다시 되돌려서 우리 몸의 그런 면역 기능이 제대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적 치료제는 사실 이런 그런 면역 자체의 기능을 사용한다라기보다는 암이 어떤 그런 특정 신호를 발현하면서 커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암이 계속 커지는 그 신호를 차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그런 신호를 표적 삼아서 이제 작용하게 되는 그런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생기게 된 변화는 생존 연장입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간암에서는 주로 이제 표적 치료제로 환자분들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생존 기간이 굉장히 길게 연장이 됐습니다. 항암제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경우 그 반응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적어도 또 이제 중간으로 봤을 때 1년 반 이상 이렇게 좀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그 이전에 사실 저희가 간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에 5년 생존율이 대략 한 10%가 안 된다라고 봤는데 최근에는 이런 면역 항암제가 등장하고 이런 이중 면역 항암요법 중에서 5년 이상, 5년 생존율이 약 20%를 보이는 그런 장기 생존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면역 항암제 기반 요법은 기본적으로 면역을 약간 항진시키는 거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식을 받았다라거나 자가 면역 질환이나 이런 거를 갖고 계시는 경우들에서는 조금 쓰기 어려운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일단은 면역 항암제나 이런 거 쓰실 수 있는 경우들이 대개의 경우는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간암에서는 보통 이 면역 항암제 기반으로 쓰는 게 하나는 면역 항암제와 표적 치료제를 같이 쓰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 면역 항암제 두 가지를 같이 쓰는 방법, 그러니까 이중 면역 항암요법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약간씩의 그런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적 치료제는 대개는 이제 그 항혈관 내피 성장 인자에 대한 표적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작용들이 생기시는 경우들이 있고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단백뇨라든지 그런 이제 출혈 경향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작용이 생길 것들이 사실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중 면역 항암요법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또한 이중 면역 항암요법에 있어서의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치료 기간 동안 간 기능 저하가 사실 거의 없다라는 게 이미 데이터로 사실 확인이 되었습니다. 간 기능이 이미 약간 저하돼 있으신 경우에도 사실 그보다 더 저하되지 않고 적어도 그 정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항암제의 효과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발현하게 훨씬 더 조금 더 이제 낫다라고 보고, 물론 이제 항암 치료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은 간 기능이 잘 유지돼 있어야 되는 경우이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간 기능에서 보통 차일드표 등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A, B, C 등급으로 나눴을 때 A 등급인 경우에 항암 치료를 대부분 다 받으실 수 있는데 이 A 등급도 잘 나눠서 보면 아주 좋은 A 등급, 덜 좋은 A 등급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덜 좋은 A 등급인 경우에는 사실 치료하다가 조금 간 기능이 떨어지면 B 등급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이중 면역 항암요법은 조금 더 안전하게 잘 쓸 수 있습니다. 이중 면역 항암요법은 또 이제 그 고유의 좀 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면역 항암제가 갖고 있는 굉장히 이제 반응을 한번 보이면 길게 유지되는 효과가 사실 다른 면역 항암제와 표적 치료제를 같이 쓰는 경우보다 이중 면역 항암요법이 조금 더 그런 치료의 지속 반응을 길게 유지하는 그 효과가 조금 더 높고요.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전반에 이제 말씀드릴 때 간암 환자들의 사망률이 높고 이런데 이제 그 간 기능 저하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두 가지 질환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암도 치료해야 되지만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게끔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조절된다고 하더라도 간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면 환자의 생존
체온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하는 기간에 또 이 치료제 자체가 간 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면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중면역 항암요법은 보통 그런 데이터에서 봤을 때 간 기능 저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치료 기간 동안에도 간 기능을 쭉 유지시켜 줄 수 있다라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 면역 항암제 자체 내에도 사실은 그런 부작용이 사실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 이상 반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모든 항암제는 다 그런 이상 반응 조금씩은 다 생길 수 있고, 어느 정도의 확률로 누구한테 생기느냐, 약간 이런 어느 정도의 또 세기로 생기느냐,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건데요. 이중 면역 항암요법은 그만큼 면역 항암제를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쓰기 때문에 한 가지를 쓸 때보다는 면역 관련한 그런 부작용들은 조금 더 생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표적 치료제를 쓰지 않기 때문에 표적 치료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또 그만큼 거의 안 생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표적 치료제로 인한 이제 부작용들 중에서 저희가 보통은 그런 항혈관내피 성장인자에 대한 그런 표적 치료제를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특징적으로 고혈압이나 단백뇨나 아니면 그런 출혈 경향을 높이는 약간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이중면역 항암요법은 그런 종류의 이제 부작용은 거의 좀 안 생긴다고 볼 수 있죠. 특별히 금기사항이 없는 이상은 사실 그런 이중면역 항암요법은 다 이제 하실 수가 있고, 이상 반응 빈도가 좀 낮기 때문에 고령 환자나 이런 경우에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이전보단 사실 훨씬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전이도 있고 혈관 침범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관련한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거의 완전 반응을 보이시는 경우도 있고, 완전 반응이 아니어도 줄어드는 반응을 보이다가 그 다음에 원래 처음엔 수술을 할 수 없었는데 중간에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면서 완치에 이르시게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되고, 항암 치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또 여기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면 이제 여정이 이런 여정, 이제 두 번째 여정, 세 번째 여정에서 쭉 같이 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시는 경우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거를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처음에 오셔서 전이도 있고 혈관 침범도 있고 다른 데에서 좀 치료하기 힘들다고 이제 들었다 하면서 이제 오시는 경우들이 이제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치료하기 힘들다고 해서 하면은 사실 질환도 많이 진행돼 있는 경우 있고, 간 기능도 아주 좋지 않은 이런 경계선상에 있으신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과정들이 있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항암 치료 그래도 잘 끝내고 반응이 좋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색전술이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 혹은 수술까지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이식까지 받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신 경우에는 사실 암이 거의 다 이제 완치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좀 많이 낙담하던, 서로 이제 낙담하면서 이제 얘기 나눴던 시기도 있지만, 최근에는 가끔 이제 검진을 오시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래도 이제 재발하지 않는지 이런 거는 일정 시간 계속 간격으로 검사를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그럼 이제 검사하러 오셔서는 이제 항상 그 사이에 어떻게 지냈는지, 선생님 김치는 담으셨어요, 이런 얘기 이제 질문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생활의 동반자 같은 관계로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치료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간암에 대해서 이제 치료 방법은 오늘 주로 항암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수술적인 방법도 점차 발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동맥 화학색전술, 방사선 색전술과 같은 기법도 더 발전하고 있고, 방사선 치료 자체도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항암제에 있어서도 이런 이제 간암 환자들이 면역 항암제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에 좋은 반응을 보인다라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런 면역 관련 계통으로 해서 점차 또 약제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발전하고 있으니까 꼭 적극적으로 치료 받으시고 희망 잃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헬스조선 질병백과 국립암센터 김보연이었습니다.